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평소 우리가 많이 접하는 보장성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각종 특약을 추가할 경우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 내용이 비슷해져서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비슷한 특약이라도 각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보험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entib.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보험 관련 고민 상담 들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진희 실장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 좋은 보험의 노진희 실장입니다. 오늘 이제 비도 오고 지금 7월에 이제 막바지 들고 8월 들면서 이제 보험료 오르는 것 때문에 다들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제가 좀 안내해드릴 내용은 모두들 많이 이제 가입을 하고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헷갈려 하시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고민하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인데요. 많이들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생명보험에서도 된다고 하고 손해보험에서 된다고 하는데 왜 보험 차이가 나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생명보험을 보시게 되면은 생명보험과 이제 손해보험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요,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인보험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이제 생명보험인 거고요.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물보험, 재산에 관련된 게 이제 손해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편적으로 이제 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하는 거 종신보험이 계포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 살면 연금보험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실 때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 이제 뭐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이런 거는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손해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기본 역할이 아무래도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살다가 아프게 되거나 다치게 되거나 했을 때 재산상의 어떤 그 경제적 손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있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이제 기능이 생명보험의 역할인 거고요. 또 하나는 저축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뭐 사망보장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즘에는 퓨전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의 기능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인 거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신 게 이제 화재보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 화재보험만 가입을 하셨지만 요즘에는 주택화재보험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실수로 불을 낸다 하더라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자동차를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강제적인 이제 자동차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고나 어떤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막대한 재산상 손실도 발생을 하게 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은 그 부분도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손해보험은 이제 재산상 재물에 관련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요즘에는 생명보험에서도 실손을 판매를 하고 그다음 손해보험에서도 실손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단순히 보험료가 비싸다, 뭐 저렴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나한테 제대로 된 보장이 있는지 이런 부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장기 뭐 정액으로 이제 얘기하면 질병이나 이제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부분이신데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서 이제 손해보험을 보면은 총 간병보험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보장 분석이라는 걸 할 때는 보장의 크기, 뭐 범위, 기간, 보험료 이게 기본적인 이제 내용인 거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 납입 면제가 되는지, 납입을 쉬어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특약을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연금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보장 기간적인 부분에서 보시면은 주계약이 만약에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게 종신이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질병이나 상해 부분은 특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대부분 생명보험사에 판매하는 이제 특약 부분은 다 뭐 길게 가봐야 뭐 80세 90세 정도가 최대 보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최대 110세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범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생명보험 부분이 이제 범위 부분 조금 좁습니다. 진단비를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뇌졸중 같은 경우에 진단비를 보장하는 게 이제 손해보험사에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생명보험사에도 뇌졸중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중대한이라는 글자가 붙는 CI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단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혜택이 많으신 거고요. 그리고 수술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손해보험사는 대표적으로 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에 관련된 그게 기본적인 모토이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비 같은 경우에 종류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특정 수술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많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든 상해든 상관없이 수술을 종류별로 나눠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보장 폭이 넓은 게 생명보험 쪽일 거고요. 그리고 보험료 크기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생명보험은 조금 더 보험료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보장 대비 보험료 조금 저렴하게 가신다고 한다면 손해보험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납입면제 부분인데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납입면제가 도대체 어떤 기능이냐. 대표적으로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이 상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체를 이제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80% 이상 이제 장애 상태가 돼야지만 납입면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특약별로 이제 진단비를 들어가게 되면 그 만약에 암이나 이런 게 진단되시면 그 암 특약 진단비 보험료에 대해서만 납입면제를 해주지만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전체 보험료를 다 납입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종신의 특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물론 아니면 좋겠지만 납입면제가 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대신해서 납입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쓰시는 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납입면제 기능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납입료의 부분인데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품에 유니버셜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게 되는 경우에는 물론 뭐 인출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 납입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유효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2번 내지 못하면 실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 유니버셜이라는 이제 이름이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 6년 내다가 1, 2년 못 낸다 하더라도 보장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해지환급금만 줄어들 거고요. 그거에 대체되는 기능으로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적립보험료라는 부분을 쌓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에서 보험료를 대체시키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제도, 보험료 자동 납입 대출 제도라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비슷한 기능이긴 하지만 한쪽은 이자가 붙고 한쪽은 이자가 붙지 않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특약의 부과 부분입니다.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해야지만 이제 보장 부분을 부과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엔 만약에 지금 제가 2014년도에 가입을 하고 2015년도에 특약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2015년도 당시 판매하는 특약에 대해서는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특약 보험료만 부담을 하시면 이제 가능한 부분이신 거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배서라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질병 쪽보다는 상해 쪽 특약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변경하는 사인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그 부분도 이제 일부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게 이제 연금 전환 부분인데요. 생명보험사는 아무래도 사람이 주체이다 보니까 종신보험 같은 게 요즘에는 아무래도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금에 대한 메인보다는 이제 오래 사셨을 때에
연금 전환되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금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부 보험사에서는 물론 원금의 100%까지이긴 하지만 보장성까지도 지금 연금 전환을 해주는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전환이 되는 기능은 없고요. 실제로 이제 내가 적립금을 많이 쌓게 되면 낸 돈의 이제 99%까지 이제 환급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상품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나한테 적절한 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각각 하나씩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보험료 대비해서 한쪽으로 몰기보다는 양쪽으로 나눠서 가시게 되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가져가게 되고 이제 손해보험사에 되지 않는 게 생명보험사에서 되고요. 생명보험사에서 되지 않는 게 손해보험사에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건 각각 하나씩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9월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보장 분석이나 이런 거 받아보셔가지고 보험료 줄이시고 보장을 넓혀가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노진희 실장께서 유용한 정보들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노진희 실장과 함께 프라임에셋의 이명경 지점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점장님께서도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노진희 실장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잠깐적인 부연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손실에 대한 보장 항목이고 주로 이제 비갱신형 상품으로 건강 관련된 보장이 좀 많은 편이고요. 소멸형이라 보험료가 좀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넓은 보장 범위의 사망 보장과 그다음에 저축과 연금 같은 자산을 운용하는 상품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런데 요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같은 경우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보장성 부분이나 납입 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많이 비슷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장 부분을 꼼꼼하게 따진다면은 분명한 두 부분에 대한 보험사가 차이점은 있지만 보험사마다도 약간씩 차이점이 있으니까 정확한 것은 내가 보험을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원하는지 그 목적에 맞춰서 손해보험으로 선택하실 것인지 생명보험을 선택하실 것인지 그리고 아까 노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보험사를 조합할 것인지는 보험 플랜 전문가님들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무엇보다 어떤 목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무료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보험을 네. 교보생명의 여성 CI 보험을 갖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지금 좀 2014년 3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이걸 주계약 1억이라고 써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약들이 다 갱신형 특약 얼마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때는 보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예, 근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CI일 때는
그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 받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이 보험이 이제 제가 잘못 들은 거면 네. 또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럼 교보생명에 여성 CI 보험 가입을 하셨고요. 네. 2014년에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매달 납부 금액은 어느 정도세요? 23만 원 정도요. 23만 원 넣고 계시고 네. 주계약 1억에 특약 모두 갱신형이라고 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네. 이 여성 CI 보험이 그 보장을 받기 어렵다고 얘기를 들으신 네. 것 같아요. 좀 네.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가입하신 교보생명 CI 보험이 이제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검색하시다 보니까 뭐 CI 보험 얘기도 나왔다 그러셨고, 네네. 네, 우선 CI 보험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보험은 원래 목적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이 CI 보험이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필요해서 보험료가 좀 낭비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약 구성을 뭐 갱신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연령에 따라서도 좀 틀립니다. 그래서 갱신형으로 구성을 했느냐 또는 비갱신형으로 구성했느냐, 그것을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 연령대가 아무래도 젊으신 분이시면 갱신형 상품보다는 이제 비갱신형 상품이 좀 더 유리하겠죠. 네. 네, 우선 궁금하신 부분부터 물어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또 답변을 또 드릴게요. 또 따로 궁금하신 게. 제가 이제 아는 언니가 보험을 시작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일단 이거를 준 건데요. 네, 일단은 가까운 사이라 그냥 가입해준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네, 이제 주변에 이제 또 다른 분이 이제 보험 드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은 이제 뭐 암진단비에서 뭐 이것저것 암진단비, 뭐 그다음에 뇌질환, 뭐 이런 거 넣고 그다음에 입원비, 수술비해서 들었는데 저보다 보험료가 훨씬 싸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제 거 보더니 이거는 뭐 계속 내야 된다, 뭐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뭐 그분이 좀 보험을 좀 여러 개 들어보셨는데, 뭐 제가 들은 거랑 딴 데 안보장이랑 뇌 관련 질환 보장? 뭐 이런 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받는 게. 네.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먼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예, 이 CI 보험은 지금 2014년도에 가입하신 이 교보 여성 CI 보험 같은 경우는 네. 과거 CI 보험과 다르게 좀 중대한 질병뿐만이 아니라 뭐 중대한 수술, 그다음에 뭐 일반 후유장애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거 진단 시에도 뭐 70% 정도 선지급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조건이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자, 그러면 이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암이나 뭐 뇌졸중이나 급성심경색과 동일하냐?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1억으로 하셨다 그러셨죠? 네네.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지금 붙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암 같은 경우는 뭐 위암이나 간암이나 이런 일반적인 암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보장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치명 파괴적인 증상을 같이 동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을 약관상에 보면은 뭐 1.5mm 이하의 악성 흑색종이라든지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뭐 초기 전립선암이라든지 뭐 대장전망 내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여러 가지 상품 암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보험회사 상품마다 조금씩은 틀립니다. 약관상에 안 되는 중대한이라고 조건이 붙어 있어서 보험 지급을 안 해준다라는 명시되어 있는 암 보장 범위가 좀 틀리니까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다른 보험사들과 동일하게 중대한 뇌졸중 부분이 조금 걸리는데, 이것은 25% 이상의 신경학적 결손이 있어야 돼서, 쉽게 말해서 25% 이상 후유장애가 있어야 돼요.
25% 정도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려면 항상 내가 보행을 뭐 지팡이나 아니면 내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에 의지해서 보행을 해야 되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25% 후유장애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스스로 식사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뭐 의복 의탈의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겹쳐야 돼요. 이 장애들을 합산해야지만 25%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주는 겁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현재 이 CI 보험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되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 네. 네,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계속 유지를 하셔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언제든 궁금한 점 생기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부터 가보겠습니다. 9110님이 보내주셨네요. 연봉 5천 정도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매달 34만 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만 원 정도 자금이 남는데 장기 투자로 연금이나 저축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실장님, 50만 원 정도로 연금이나 저축보험 상품 고민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비과세 부분으로 한번 아무래도 지금 연봉 5천 원 정도 부분이시면은요, 네.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비과세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보험사 상품 쪽을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점점점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비과세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통장의 개념으로 가져가시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50만 원 정도의 금액이면은 이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또 그 전에 또 지금 34만 원 정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게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는지도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컨설팅을 통해서 상담 받으신 다음에 목적 자금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뭐 1년을 했을 때, 3년을 했을 때, 5년을 했을 때, 10년을 했을 때 뭐 이자 소득세 내는 거 처음엔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이자금이 커지게 되면 세금으로 가져간 돈도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실 건지 그리고 만약에 자금을 모은다고 하면은 얼마를 모을 거면 어디까지 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하셔서 상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보험 상품을 고르실 때 어려워하실 게 아니라 정확히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갈 때도 목적지 정해놓고 가는 것처럼요. 저축을 하셔도 그렇고 뭐 여굴 자금이 있으셔도 그렇고 좀 플랜을 잘 세우셔가지고 하시게 된다면 비과세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목돈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팀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네, 실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우선 연금저축을 들으셨던 얘기는 세액공제를 받겠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세액공제 부분을 다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남은 자금을 장기적으로 세금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비과세라든지 복리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예금자 보호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연금소득세 부분을 지금 연금저축을 34만 원씩 납입을 하셨다는 얘기는 본인의 과표 구간, 그러니까 소득 구간에 따라서 책정이 돼서 세금 부분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텐데 이 부분은 지금 누구나 과표 구간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연금소득세 5.5%, 3.3%, 4.4%는 연금소득 세금을 내셔야 돼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세액공제 받았고 나머지 자금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했던 복리효과, 비과세, 그 다음에 최저보증 이율 상품들은 일반 연금 상품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수익을 내서 내는 변액 상품, 채권형 펀드나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것인지 이거에 따른 부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전문가님들과 상담을 좀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복리 효과를 내거나 비과세 상품도 있고요. 투자를 낼 수 있는 변액 상품도 있으니까 본인의 목적에 잘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상담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예, 제가 보험을 가입했는지 네. 어떻게 잘 됐는지도 궁금하고. 네. 네, 뭐 사람들이 하도 좀 안 좋다 말이 좀 많아서 상담 네. 한번 해보려고요. 아, 그러셨어요. 현재 그럼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명을 알 수 있을까요? 삼성생명의 통합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종신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 삼성생명의 통합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종신. CI 종신보험이요.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작년 4월이요. 작년 4월에 하셨고 네.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107,500원이요. 처음에 이 보험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신 거세요? 그냥 실비 네. 든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래서 들었거든요. 아,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싶으셨는데 이 보험을 추천받으신 네네. 거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실비보험 가입하고 싶으셨는데요. 현재 CR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네. 유지하는 게 맞을지 네. 봐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다음 편을 좀 들어보니까 네. 보험료가 좀 만만치 않으시네요. 네네. 네, 혹시 근데 가입하신 상품 하실 때 설명은 잘 듣고 가입하셨나요? 그땐 듣는다고 들었는데 네. 지나가니까 잊어버렸죠. 지금 이제 주계약이 얼마가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주계약이 맨 위에 있는 거죠?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시고요. 네. 그럼 실손 의료비는 그럼 질병상에 다 가입되어 있으신 거고요? 네네. 네, 있으시고 그거 외에 혹시 특약으로 뭐 가입되어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전 잘 몰라서 CI 추가 보장 특약? 네. 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갱신은 실손은 당연히 갱신이 되실 텐데요. 네. 혹시 추가 보장 특약도 갱신이 되시는 건가요? 네, 갱신이라고 써 몇 있- 년으로 되어 있으세요? 3년이요. 3년이시고요. 네. 보험료 부담은 좀 있으시다고 하셨죠? 네. 이거 가입하실 때 누구한테 가입하신 거세요? 아는 사람. 네. 이거 말고요. 혹시 다른 상품도 가입되어 있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건 뭐 좀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네. 우선은 그냥 한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개 있으시고 네.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납입하고 계신가요? 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의 주신 상품 외에 6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다는 네. 말씀이신 거세요? 네네. 이렇게 많이 가입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뭐 있다 보니까 전화 오면 네. 이렇게 좋다고 해서 좀 가입하고 뭐 그렇게 지인한테도 가입한 것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단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이긴 한데 상품의 기능적인 부분을 활용을 하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불리한 상품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네. 갱신이 되는 특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보험료가 계속 오르게 될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냈던 보험료에서 상승하는 부분들이 부담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실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건 종신이잖아요. 종신의 네. 특약으로 부과가 되면은 실손 보장도 보통 이제 뭐 100세에서 종신까지 부과가 특약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하실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보험료 부분은 이것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품들이 가입되어 있으시고 보험료도 지금 꽤 많이 납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이 상품 가입을 하실 때 지금 삼성생명에 가입하셨잖아요. 네. 혹시 뭐 보장 분석이나 이런 거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없으시고요. 네. 아직 아프신 적도 없으시죠? 네네. 네, 보험 많이 가입하신 거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뭐 보험료 네. 대비해서 얼마만큼 보장이 잘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령이 또 드시면은 오래 사시는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보장 분석도 전체적으로 받아보시고 좀 과하다 싶은 부분은 좀 과감히 줄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네.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이제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추후에 보험료 납입이 조금 덜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고요. 쉬어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때문에 뭐 보장을 못 받거나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그거는 고려를 하셔가지고 뭐 해지를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 CI가 좋지 않다,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내가 가입한 날짜나 상품의 구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받아보신 다음에 그거는 결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좀 더 고민해 보시고요. 네. 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다시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들어온 문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9290님이 보내주셨네요.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실손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추가로 어떤 걸 더 가입하면 좋을까요? 실장님, 실손보험 다음에 이제 가입할 만한 보험 좀 추천해 주시죠. 네,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 다 뭉뚱그려서 그냥 보험이라고 하실 게 아니라 목적이 이제 보장이냐, 저축이냐 이런 부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보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실손의료비 가입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액보상이라고 얘기하는 입원비, 수술비, 그다음에 진단비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조금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은 뭐 사망보장에 저축의 기능 같이 돼 있는 종신보험을 같이 가입을 하시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축보험을 보시게 되면은 단순히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니라 사회생활 시작하시게 되면 당연히 연금보험은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큰 목돈이 만들어지게 되면 굴러가는 기간이 길수록 그 돈은 더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요. 순서를 정해드리면 보장성은 첫 번째가 실손의료비고요. 두 번째가 정액보상, 세 번째가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종신보장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저축성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 먼저 가입을 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목적에 맞는 목적에 맞는 진짜 저축 상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실손보험 가입하셨으니까요. 그 뒤에는 뭐 정액보상, 종신보상, 또 연금저축보험까지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지금 안보험하나를 가입하고 있는데요. 네. 9월에 그 보험이 변경된다고 해서 제가 네. 가지고 있는 안보험이 추가로 뭐 준비를 더 해야 되는지 네. 혹시 좋은 상품 있는지 추천 좀 부탁드리려고요. 아, 그러세요? 네네. 현재 갖고 계신 안보험 상품명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체국에서 제가 가입을 했는데요. 네. 그 올커버 안보험으로 49,000원 납입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제 20년 납으로 80대 만기로 되어 있어요. 네. 우체국에서 올커버 안보험 가입하셨고 매달 네. 49,000원 정도 내고 계시고요. 네네네.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06년도 10월달에 가입했어요. 2006년에 가입하셨고 80세 만기시고요. 네. 이거 말고 다른 보험은 가입하신 거 없으시고요? 네, 지금은 네. 네, 안보험 하나만 갖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지금 네. 안보험 하나 갖고 계신데요. 네네. 여기 추가로 또 가입할 만한 보험은 없을지 한번 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체국에 올커버 안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고 2006년도에 가입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9월 달에 이제 보험이 이제 변동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또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겠어서 문의하신 거죠? 네, 맞아요. 우선요, 의료 실비 부분에서 네. 9월에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네. 의료 실비 부분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급여 항목이 현행 90% 보장에서 그다음에 80% 보장으로 좀 축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래 진료비 같은 경우 통원을 했을 때 외래 진료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는 일반 작은 병원급, 그러니까 의원급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10,000원을 공제하고 그다음에 병원급은 15,000원 공제하고 그다음에 대학병원과 같은 2차 진료기관은 20,000원을 공제하는데 얘네들과 9월 1일부터는 만약에 비급여 항목을 80% 공제했던 것 중에서 80% 공제한 금액이 더 크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방식의 이 의원, 병원, 그 다음에 대학병원 이 급이 더 큰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장 축소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이 90%에서 80%로 축소도 되지만 더 많이 공제되는 금액을 자기 부담금으로 확정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대신 이게 무조건 불리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이것이 들어온 취지는
과잉 진료로 인해서 보험금 상승하는 부분을 좀 막고자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의료시비 보험을 드는 이유는 내가 아팠을 때 대비하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축소되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좀 더 낫겠죠? 네. 그러면 제가 네, 말씀하세요. 내가 한 10만 원 정도 그럼 보험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납입하는 게. 네. 지금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총괄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지고 제가 지인한테 종신보험을 이전에 들은 게 23만 원짜리를 가입한 게 하나가 있긴 해요. 23만 원이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네. 한 10만 원 정도 선으로 해서 가입을 할까 하는데 네. 혹시 좋은 상품 있는지. 네네. 우선은 지금 의료실비, 종신보험에 의료실비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우체국 올커버 안보험만 있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네. 의료실비보험으로 기반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이것은 지금, 여성분이시고 40대면은 보험료는 한 10,000 몇천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족력을 감안해서 뭐 암진단비, 지금 우체국 안보험이 가입돼 있으니까, 만약에 암 가족력이 많다 하시면은 암진단비를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요. 이 우체국 안보험은 이제 80세까지만 보장이니까, 네. 예, 100세까지나 뭐 110세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암보험으로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대 질환이라고 하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좀 보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런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질병들이에요. 그래서 의료 실비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진단비가 꼭 필요하신 한 질병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성이시니까 이제 수술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입원비, 그다음에 뭐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비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같이 준비하시면 좋고요. 보험사 추천은 좀 어려우신가요? 보험사요? 네, 죄송합니다. 보험사는 지금 아까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보장해주는 회사는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H사와 M사 정도가 괜찮습니다. 이런 상담은 어떻게 받으세요? 네, 못 들었습니다. 상담을 보면 어떻게, 어느 보험사인지. 그거는 이제 방송 끝나고, 네. 정확하게 보험사 정확한 상품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9월 다가오기 전에 의료실비보험 추가로 가입해보시는 거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저기 손해보험 갖고 있는데요. 네. 상해쪽 의료비거든요. 네. 예, 근데 해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거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해지는 왜 고민되시는 거세요? 그게 해지는 뭐 상해가스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액도 이제 좀 부담은 없긴 한데 네. 좀 적게 나오는 것 같고 네. 충분한지 어쩐지 솔직히 네. 잘 모르겠거든요. 보장도 좀 불충분한지 네, 예. 궁금하시고요. 네네. 네,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예, LIG 손해보험 쪽이요. LIG 손해보험 가입하고 계세요? 네. 상품명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상품명이 이게 파트너였던 것 같은데. 파트너. 네. 네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가입한 거 2007년 11월에 했어요. 2007년 11월에 가입하셨고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지금 금액은 19,300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19,300원 정도요. 네네. 지금 어디 보장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상해 쪽만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좀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네. 네, 좀 진단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어느 분 보험이세요? 본인 거이신 건가요? 아니에요. 남편 거예요. 남편분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보장 부분이 아까 상해 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거 외에 혹시 네네. 뭐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을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상해 의료비 쪽이 있어서 해지를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요. 근데 지금 상해 쪽만 있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상해 의료비 부분은요. 네. 이제 저희가 지금 말하는 실손에서 이제 질병 뭐 입원비, 통원비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상해 의료비는 상해만, 네, 지금은 가입을 하실 수 없는 특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해지를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기는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뭐 다치시거나 해가지고 병원에 가시게 되면 지금은 통원 같은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도 없고 500만 원 한도까지는 통원도 그렇고 입원도 그렇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반편적으로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은 500만 원이라는 한도 자체가 큰 편은 아니시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가입 연도 보면은 2007년도 지금 가입을 하셨는데, 보통 이때 가입하신 상품들이 보통 만기들이 좀 더 많이 짧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만기가 다 되고 나서 새로 상품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시겠죠. 네네. 네. 그리고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상품은 없으신가요? 다른 거 상해보험. 또 상해보험 있으신 거세요? 예, 상해 쪽으로 남자라서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상해보험이 보험료 저렴하다 보니까 뭐 가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보험료 부담은 별로 없으시다고 하시고 혹시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결혼한 지요? 네. 1년 정도 됐어요. 네?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되셨어요? 지금 신혼이시겠네요. 자녀는 있으신가요? 아니요. 자녀 없으시고요. 예. 그럼 상해보험 이제 있다고 하셨는데 만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기요? 네. 만기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결혼도 하셨고 이제 신혼이시긴 하시지만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일단 뭐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유지를 하셔도 무방하지만 실제로 지금은 실손 의료비를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만기가 된 다음에 다시 가입을 하시려고 하면 한도도 축소되어 있는 데다가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 실제 좀 부담이 되지 않으시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셔서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혼이시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목적에 맞는 상품들이나 뭐 재무 계획들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상품에 대해서나 그렇고 자금 계획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상담을 받아보신 뒤에 나한테 적정한 상품도 이제 좀 추천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뭐 자녀 계획도 하시고 하실 텐데 그렇게 맞는 저축도 하실 수 있게끔 보험 점검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재무 설계라는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고민 좀 해소 되셨나요? 예. 네, 또 알아보시고요.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관련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저는 아는 분들이 이제 자꾸 와가지고 들으라 그래서 방송회를 처음에는 이제 많이 들었어요. 네. 이것저것. 그런데 지금 텔레비를 내가 보다 보니까 무슨 CI 보험인가? 네. 그것이 뭐 해당이 됩니까? 보면은 제가 지금 70인데 네. 지금 아마 들어놓은 제가 10년이 제가 알기로 넘었어요. 근데 20만 원씩 매달 들어가고 있거든요, 현재.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연금보험은 또 들은 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100만 원씩 조금 낸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암보험도 들어있는데 그거는 제가 80세에까지 그때 당시에는 80세까지 보장후가 아마 해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암보험이니 이거는 또 만기가 되면 찾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로 궁금하시군요. 현재 그럼 CR보험도 가입하고 계시고, 연금보험, 암보험도 갖고 계시고. 되는 겁니까? 왜냐면, 네. 저는 모르는데 그 아줌마 말이, 뭐 나중에 치매도 오고 하면은, 네. 간병인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간병인이 5만 원씩이었어요. 네. 간병원비도 나오고, 뭐 병원비도 나오고, 뭐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씩, 나 보험금 넣기가 너무 힘들다 했는데, 20만 원씩 이제 들었는데, 언젠가 그 아줌마가 왔던가 우리 집으로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CI 보험이었대요. 나는 모르는데. 네. 간병인이 이제 아프면은
그 돈이 뭐 나오면은 네. 그걸로 간병인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네. 시청자님, 우선 아까 처음에 CI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어요. 네, 그걸 이제 자기 말은 뭐 아프면 그거 간병인도 네, 네. 나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간병인 값도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이 보험 그때 한번 당시에는 진단을 5만 해봐야 원이었는데. 되니까요. 네. 보험 상품명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나 진짜 중권도 안 떼고요. 지금 여기 CI보험이라 그랬는데, 지금 아까 어떤 분하고 상담했잖아요. 그것도 막 유니버설.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네. 지금 CI보험 보장 범위에 대해서도 좀 네.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짚어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네, 지금 70인데, 70세세요? 예, 이제 보험, 예.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한 시기는 언제시죠?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이 넘으셨고요? 10년. 10년 정도? 예, 넘었는데, 지금 20만씩 들어가는데, 네. 언젠가 아줌마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보험 언제까지 끝나냐니까, 아직 더 보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네. 근데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가죠, 20만원씩. 그렇죠. 이 납입 기간이 얼마큼 납입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 주로 20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20년임인데, 예. 더 납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 10년 내지는 15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여쭤본 아니요,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70만으로는 70이 내년이고 이제 그런데 더 있으면 보험을 못 든다 그랬어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네. 이제 그때 든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방송 시간이 이제 이제 짧은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예.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서 그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이 당시 가입하신 상품은 이제 중대한 질병에 관련된 보장만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간병 관련된 거는 중증 치매 상태 또는 치매 상태라고 진단이 떨어지게 되면 예.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지금 특약을 넣었죠. 네? 특약을 넣었죠. 자기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제 정확하게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까 예.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이 안 된 상태고 이제 미루어 제가 짐작을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들어있으면 진단비로 받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2006년도, 5년도 정도에 가입을 하셨다면, 예. 지금 말씀하셨던, 중대한이라는 조건,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암이랑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떨어져야 되는데, 예. 이게 일반적인 암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거과는 조금 틀립니다. 보장 범위 성격이. 또 틀려요?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망 보장이 되어 있고요. 예. 사망 시에 얼마를 주는데 그 중에서 50% 정도 아마 당시 상품은 대부분 50%였으니까 50%로 선지급해주는 조건이었을 겁니다. 50% 어떻게 해요? 네, 50% 정도. 예.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예. 예. 50%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게 받고 나중에 사망 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일 겁니다. 그게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물어보세요. 시간이 다 돼간다니까 저기 좋은 보험회사가 저 보험을 많이 들었는데 우측에도 들고 네. 아줌마들이 자꾸 와서 저기 교보에도 있는데요. 네. 상품이 좋은 거 어디가 있는지 좀 알려주셔요. 왜냐면 어머님이 가입하시게요? 시청자님께서? 저는 이제 끝났고 그럼. 저는 끝났고 딴 사람 저는 안 들어요. 네네. 근데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 보니까 교보에가 좋은 게 있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네. 근데 보험은요. 아줌마만 맨날 왔으니까. 네. 근데 보험은 목적이 중요한 거라 내가 건강. 저축이죠. 저축이고. 저축? 또 사람이 또 아플 수도 있고. 네네. 만일을 몰라서 대비하는 거죠. 그게. 근데 여적 제가 들어보니까 연금이 제일 낫더라고요. 연금은 그래도 타먹잖아요. 네. 와요. 네네. 근데 딴 거는 다, 근데 연금에서 네? 보장성 있는 회사 있어요? 근데 연금에다가 보장성 특약을 넣을 수는 있는데. 아니, 지금은 안 돼요, 그게.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요. 그거보다는 보장성과 저축성 상품을 분리해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방송이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그리고 또 요즘은 변액 상품이라는데 변액이 뭐예요?
은행은 나중에 손해본다던데. 네, 그 채권형이랑 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높여서 많이 받아가는 방식의 상품이에요. 네, 시청자님. 예. 시청자님, 저희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끝나가서요. 예. 저희 방송 끝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다시 바로 연락드릴게요. 이 전화로 하시면 돼요. 네네, 이 전화로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